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터졌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기습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벌써 9일째입니다. 연일 민간인 사상자 이런 보도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번 전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부산외대 중동학부의 아랍전공 김수정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계시겠어요, 그죠? 네. 네, 매일매일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일단은 네, 맞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지난 7일이죠.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는 무장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고 공격이 어느 정도 규모였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지난 7일 그 이스라엘 남부의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마스는 수천 발의 로켓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인접한 그 이스라엘 남부로 기습 공격을 했는데요. 예. 로켓 공격뿐만이 아니라 전동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해상 침투 같은 전방위적이고 다양한 공격 수단을 사용해서 무장 대원들을 이스라엘로 침투시킨 그런 유례없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주민들이 약 한 1,300여 명 정도 이제 사상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둘 이스라엘이 아니죠. 네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바로 하마스와의 전쟁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면서 가자 지구에 즉각 보복 공격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양축이 지금 현재 각축전을 계속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면서 보도를 하긴 해보니 지금 가자 지구에만 약 4,000명의 지금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양측의 사상자를 봤을 때는 지금 약 한 1만 명 정도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런 걸 보면 전 궁금한 게 진짜 이게 벽으로 다 막아가지고 갇혀 있는 감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하마스가 무슨 돈이 있어갖고 이렇게 하는지 하마스 세력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세력입니까? 네, 그 하마스는 바로 팔레스타인의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 민족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하마스라는 그 용어는 바로 이슬람 저항 운동의 앞글자를 딴 그런 단어인데요. 네. 동시에 열정, 힘, 그런 이제 뜻도 갖고 있는 그 이중적인 언어입니다. 하마스가 1987년에 가자 지구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팔레스타인을 해방하고 독립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그 이슬람 저항 운동 단체인데요. 다시 말해 그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는 그런 이념을 갖고 있는 그런 해방 목적의 단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마스의 근거지가 아마 뉴스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바로 가자 지구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구가 바로 가자 지구와 그리고 서한 지구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 하마스가 이 두 군데를 전부 다 장악을 근거지로 삼은 것은 아니고 바로 서한 지구는 그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이 이끄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바로 그 자치 정부가 근거를 두고 있고 하마스는 바로 이 서한 지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하마스는 가자 지구. 네, 네, 가자 지구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팔레스타인 영토 분쟁이라는 게 저희가 심심치 않게 이걸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요즘 많이들 나오던데 75년 넘게 지금 이 충돌과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팔레스타인 영토 분쟁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그렇죠. 한 시간 내내 다 해도 소요되겠지만은 간략하게 이러한 문제의 발단만 우선 살펴를 본다면 바로 1914년 바로 제1차 세계대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그 연합군과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싸운 굉장히 거대한 그런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 그 당시에는 그 아랍 지역에 많은 아랍인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바로 이 반대 세력인 그 연합군의 반대 세력인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던 바로 그 영토였던 거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그 반대 세력인 오스만 투르크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아랍인과 이제 유대인들의 그 협조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에게 이제 약속을 해요.
아랍 독립국을 우리를 도와주면 아랍 독립국을 건설해 주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약속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그들의 이제 민족적 고향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가나안 예. 그런 지역을 바로 이제 건설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이중 약속을 이제 영국이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9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제1차 세계 대전이 이제 연합국의 승리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뭐 애초에 영국이 약속을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 민족의 땅을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주고 네. 아랍에게는 이제 아랍 독립국을 만들어 주면 뭐 간단히 사실은 끝날 문제지만은 그런 문제로 이제 간단히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 하에 있었지만은 이미 아랍인들이 이제 살고 있는 아랍인들의 영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약 한 80%가 바로 아랍인들이었고 예. 바로 유대인들은 한 10% 정도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랍인들은 아랍인들에게 이제 처음 이제 영국이 약속했던 그 아랍 국가라는 그곳에 팔레스타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해체가 되고 당연히 이제 영국의 약속처럼 이제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이제 서로 각기 처음 주장대로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중 약속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중 약속을 해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고 뭐 국제사회의 이제 여러 여론에 따라서 바로 영국이 이 지역을 바로 신탁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영국이 이제 신탁 통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바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도 이제 하나 둘씩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뭐 영국이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되면서 팔레스타인의 초기 10% 정도 되었던 그 유대인의 수가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수가 이제 급증하니 기존 살고 있던 아랍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갈등이 이제 점차 고조될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동시에 뭐 유혈 충돌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태들을 이제 중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네네. 바로 뭐 미국도 개입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하지만은 뭐 생각보다 이제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1948년에 영국이 이제 신탁 통치가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즉시 유대인들이 바로 이곳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중재는 어려워졌고 점점 이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점점 번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랍인들이 드디어 우리도 이제 독립을 한번 해보자. 너네들이 이제 건국을 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독립을 하겠다 하고 그때 그 당시 팔레스타인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 여러 아랍 국가들과 함께 동맹을 해서 바로 중동 전쟁, 바로 1, 2, 3차 중동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다수의 그런 전쟁의 결과로 영토가 이제 뭐 쪼개지고 분할되고 뭐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알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 영토의 대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영토가 되고 팔레스타인이 지금 대부분이 이스라엘 영토가 되고 네네. 그리고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는 이제 팔레스타인이 바로 근거지로 삼고 있는 바로 현재 지도가 이제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왔는데, 그럼 지금 현재 지금 이 하마스 팔레스타인이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 전쟁으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과 그 영토 분쟁은 뭐 가자 지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전에 발생했었던 그 중동 전쟁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인근 아랍 국가들이 같이 이제 연맹을 해서 전쟁을 했죠. 그 당시 그 인근 아랍 국가들은 바로 우리 팔레스타인 그리고 우리 형제 뭐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020년도에 그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을 이제 맺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아브라함 협정으로 그 아랍 4개국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과 함께 바로 이스라엘과 이런 외교 관계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 미국의 중재로 아시다시피 사우디까지.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이제 외교 관계에 이제 그런 흐름 또한 이제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 이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아랍 형제국들의 배신이다. 좀 관심도 네. 멀어지고 있고. 그렇죠. 예. 관심도 멀어지고 배신이다. 왜냐하면 뭐 이스라엘은 늘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예. 그런데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점 이제 아랍국들에게 잊혀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전 세계에서도 이제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제 잊혀져 간다라고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마스가 바로 이런 무력 도발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전 세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마스가 처음 이제 창설될 당시는 1987년에 처음 네네. 창설될 당시는 단지 그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그냥 무장 단체의 그렇죠. 성격일 뿐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점점 이제 세력을 확장하고 2006년에 선거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그 지지를 받아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하마스가 이제 법적인 그런 이제 정당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네네. 그럼으로써 이제 가자 지구를 통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그래서 200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이제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가자 지구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창살 없는 감옥이다. 네네. 바로 이러한 그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무래도 제한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최소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스라엘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가자 지구는 이제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고 바로 이제 경제적인 난관에 이제 바로 봉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즉 사실상 거의 경제적 붕괴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사태가 이제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경제적인 그런 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런 자구책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뒤도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뭐 이런 것처럼 봉쇄가 어마어마했더라고요. 한 거제도 크기의 전 세계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고 230만 명 산다고요. 그런데 물이며 뭐 전기며 제대로 공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죽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근데 하마스 근데 사실 이스라엘 하면 모사드 뭐 얼마나 유명합니까? 전 세계 최고의 첩보기구인데 하마스의 공격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지금도 좀 의문으로 남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맞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서 미국은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최강의 첩보기관 정보기관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모사드 신베트 같은 그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또한 지금 예측을 못한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또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묵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내년 그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이 과연 이것을 방치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그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네타냐후 총리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그 사법부를 무력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바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모사드나 신베트 같은 그런 그 정보기관의 그 수장 들 또한 바로 이 그 사법부 무력에 이제 반대를 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자국 내 이런 혼란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미처 이제 대외 이런 관계를 오히려. 지금 오히려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있고 저도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수장이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문제에 수습하고 이제 집중하다 하느라고. 보니까 네. 오히려 하마스의 움직임을 간과했다, 놓쳤다. 그러니까 일부러 방치했다.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쪽으로 네, 말씀을 네, 해주시는군요. 예, 지금 뭐 들을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여기서 좀 끝이 나야 될 텐데 지상전까지 될 가능성은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뭐 그건 예, 다음 시간에 예, 한번 한번 더, 교수님 모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예. 상황을 보면서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의대 중공학부의 아랍전공 김수정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도 계속 일교차가 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하루 또 잘 지내입시다. 자갈치 아지매 18,260회 박성원이었습니다.